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KYC가 파이오니어들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많은 불만 요소가 쌓이고 있고, 특히 합의 가격에 대한 많은 경론 등이 진행이 되면서 커뮤니티 간에 반목이 발생하고 필요 없는 주제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잠시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채굴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서 궁극적인 채굴 시스템 자체의 희소성을 추구하는 공통의 주제가 다소 흔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지역의 파이 앱 상거래 진행 과정에서도조차 가격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슈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코어팀은 이에 대응하듯 모더레이터 AMA 자료를 오늘 출시하여서 현재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들과 불만에 대해서 일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니콜라스 판 박사 부부가 출연한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료를 통해서 현재 코어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인지와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 현재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과연 어떤 주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관심사는 현재의 KYC 진행 속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KYC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검토 진행 중인 많은 건들에 대해서 재검토 버튼은 언제나 오픈될지, 그리고 아직 KYC 오픈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파이오니어들 역시 향후 일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파이가 지갑으로 이동되는 시간이 14일 이상 소요되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 등 많은 병목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메인넷 오픈 시기와 상장 이슈 등 너무나 많은 이슈가 산적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AMA 자료는 파이오니어들이 궁금해하는 아주 일부의 문제점들만을 다루었다고 이해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이오니어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가장 기본적인 KYC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므로 이제 이번 AMA에서 KYC 관련 이슈로부터 판 박사의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KYC 재검토 버튼이 언제 활성화되느냐의 질문입니다. KYC 진행 과정 중 오랫동안 검토 중으로 진행이 걸려있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고민과 걱정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KYC 과정에서 본인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 듯합니다. KYC 재검토 버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공통 질문입니다. 판 박사의 공식 답변은 KYC 전송 버튼은 모든 검토 중 케이스에 동시에 적용시키는 것은 시스템상의 복잡성만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KYC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 버튼의 우선순위는 이미지 인식 실패나 오류 때문에 재검토 중인 KYC 건 등에만 가장 효율적으로 처치 방안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채굴자 이름 수정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 많은 KYC 경우에는 해당 버튼은 현재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모두 다 풀어줄 경우에는 오히려 페이크 어카운트에 대한 KYC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의 재전송 버튼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후 작업이 진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카메라에 빛이 반사되거나 이미지 인식에 따라서 AI가 먼저 승인 보류를 진행한 경우만 먼저 우선순위로 재전송 버튼을 오픈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름 변경의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 수정권에 해당되는 파이오니어들은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알고리즘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고 새롭게 적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검토권의 파이오니어들은 대소문자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 번 이름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름 수정 버튼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시스템상 과부하에 영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KYC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마이너한 이름 변경에 대해서만 KYC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채굴 팀원들에게 KYC 진행을 알리는 초청 기능 버튼 관련 이슈입니다. 현재 채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inactive member, 즉 비활성화된 팀 멤버들에게 KYC 진행을 초청하는 공지 기능에 대해서 코어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건입니다.
휴대폰 문자, SMS나 이메일 등으로 KYC 진행을 위해서 파이 앱에 다시 로그인하도록 연락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메인넷 체크리스트 상의 7번 항목에 이 KYC 초청 기능을 현재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채굴팀에 귀속된 팀원들로부터 보너스를 받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핀과 같은 알림 기능을 생각 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백만 개의 이메일을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대량 KYC가 마무리가 되고 만약 코어팀이 지금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KYC 통과 기간을 공표하게 된다면 아마 그즈음에 이메일 알람 기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KYC 검증에 참가하고 있는 인적 검증인들의 검증인 보상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코어팀이 KYC 관련하여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KYC가 오픈된 파이오니어들이 다시 블로킹 당하지 않고 KYC를 진행하고 통과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이미 이전에 언급된 다양한 KYC 진행 중단이 되는 이유로부터 KYC가 재검토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코어팀은 현재 우선 KYC가 오픈되고 있는 파이오니어의 통과 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검토 중인 파이오니어들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현재까지 여력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KYC 진행 중 블로킹을 당해서 검토 중에 있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각 개인들마다 너무나 다른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으며 즉 인간 검증인상의 오류나 AI 오류 등을 포함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이러한 블로킹을 해제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슈를 검토하고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단순한 작업은 절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검토 중인 KYC를 블로킹으로부터 해제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여서 코어팀이 그 일정을 앞당기는 데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현재 KYC 검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파이가 축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진행하고 KYC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 되면 공정한 방식으로 축적된 파이를 검증인들에게 그 보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KYC가 완벽하게 완료되고 진행되는 경우를 확정하고 해당 KYC 건으로부터 한 개의 파일을 차감하여 검증인들에게 더 높은 KYC 통과율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10명의 검증인들이 10명의 KYC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KYC 통과율이 현재 30%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KYC를 통과한 검증인당 3개의 파이로 0.3개씩이 배분이 되지만 나중에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10명의 KYC 중 90% 이상이 통과한다면 10명의 검증인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은 약 0.9개가 되어서 결국 검증인당 약 12개의 파이가 20명에게 나누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검증인당 파이 보상은 결국 0.6개로 2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의 검증인들에게 적은 보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파이를 시스템 안에 쌓아가면서 KYC 통과율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검증인들에게는 보상이 더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KYC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진행이 되고 풀의 보상이 분배되어야 하며 KYC 프로세스 자체가 안정적으로 진행된 후에 보상해야만 나중에 KYC라는 파이프라인 안에 갇힌 파이오니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현재 약 70만 명 이상의 검증인이 활동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검증 과정에 인간 검증인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KYC 애플리케이션에는 여러 사람의 검증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사람의 검증이 전체 검증 프로세스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의 KYC 검증에는 인간과 AI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현재 각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현재 AI도 지속적으로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진화 중이고 나중에는 인간 검증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컴퓨터가 판단하지 못하는 결정에만 인간 검증인이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해당 검증에 참여하는 소수의 인간 검증인들이 관여하여 실제적인 검증인당 보상은 더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 블록체인 메인넷 통계 현황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니콜라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AMA 자료는 2022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현재 약 10억 개가 조금 넘는 파이가 메인넷으로 이동하였고 그 중에 약 80% 정도가 락업이 진행이 되었으며 약 130만 명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지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KYC는 현재 약 260만 명 정도가 통과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메인넷 지갑은 약 142만 개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는 평균 개인당 메인넷 수량은 800에서 808개 수준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입력 시에 자동으로 영어로 자판을 변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자동으로 키보드를 영어로 전환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전화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키보드 설정을 수정하여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AMA는 과거의 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두 창업자의 발표 문장이 전혀 사전에 정리된 바 없이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현장에서 진행이 된 것처럼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 코어팀이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집중하느라 매우 바쁠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서 느낀 점은 신규 KYC 오픈 역시 현재의 문제점들이 함께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오픈이 될 것이고 또 해당 건이 블락이 되지 않도록 코어팀이 매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일부 이름 수정 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상의 파이 이동의 문제 등은 다음 AMA 자료 때나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듣기 원하는 오픈 메인넷에 대한 이슈는 KYC가 대부분 오픈이 되고 그 과정에서 파이 기반 유틸리티 앱들이 추가로 더 많이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시기를 점치기는 매우 힘들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AI 알고리즘 역시 학습 능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는 사람들의 생각의 속도를 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AI 학습 과정에도 임계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1000만 명 이상의 KYC 그룹이 더 빨리 형성이 되고 그 과정 동안 파이 플랫폼 기반 탈중앙화 앱들이 크게 증가하고 생태계에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AMA 때는 코어팀으로부터 KYC 완료 시 한 6개월이 적용되는 시기에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이오니어가 할 일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채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